자기들이 미국 회사라는 생각을 뼛속 깊이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백업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중국 가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이거 중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쿠팡에서 김건희의 냄새가 납니다. 네. 이게 짜고 치는 뭔가 고스톱 같은 느낌? 김남준 대변인 입장에서는 뭐 평생에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내심 부러운 사람이 우리 당내에 있을 수는 있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부러울 필요는 없죠. 논란이 거의 박나래식급이어가지고 원내대표 이거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처럼 하면 돼요. 다 하차했잖아요. 메인 아니, 메인 이슈는 아니고 메인 이슈 아니고 그렇죠. 에피타이저. 네. 첫 번째 구역입니다. 네. 에피타이저로 10년입니다 지금. 네. 네. 공을 경기장 안으로 다시 차주기를 원하는데 네. 관중석으로 찬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2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이고요. 오늘 엄청 춥습니다. 폐속까지 숨 쉴 때마다 찬바람이 들어오는 매우 추운 날씨. 목도리 같은 거 잘 두르시고 오늘 외출하시기 바라겠고요. 밖에 있는 시간 너무 길게 가면 안 된다고 또 의사분이 그런 인터뷰도 있던데 하여튼 야외에 있는 시간 최소한으로 좀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위도상 아주 위에 있는 나라도 아닌데. 그러게요. 예. 이게 뚫렸어요. 예? 위에 시베리아를 막아주던 층이 뚫린 것 같아. 그것도 어떻게 분석하신 거예요? 아니 너무 추워서 보니까 이게 기후 변화가 네. 우리 영향을 왜 우리나라에 물어봐요 그런 거? 전공자도 아닌데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야, 상식이지. 이거 허위 조작 정보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영화 따르면 이게 투모로우를 봐. 이 시베리아의 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층이 있었는데 그게 투모로우라고. 방미통에 갈 것 같은데. 아니 옛날에 한강에 얼었는데 지금 안 얼잖아. 이거 누구를 손해를 보게 하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쪽은 진짜 비전문가 분들이 막 얘기를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과학 채널도 그쵸. 진행하잖아요. 잘 봐야 되잖아요. 엄청 잘하시던데 저거 자주 봐요. 그렇습니까? 엄청 아는 게 근데 많으시고 그 기상학자보다 더 이렇게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없어도 있는 저 우리가 찾아봐. 우리가 요즘에는 그래서 여름에 더 더워지고 겨울에 더 추워진다 이랬는데 네. 겨울에 더 추워진다가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체감은 평소에 덜 추웠으니까 아. 오늘이 더 차게 느껴질 수 있어도. 기후를 구속시켜요.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소개도 한 명도 못했어요. 한 명도 못했어요. 자, 얼른 갑니다. 죄송. 지방선거 지선 꿈나무 우리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꿈나무죠 윤희석 전 대변인님. 꿈나무요? 그것만 바라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진행 꿈나무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미 하고 계시고요. 네.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왜 도와줘요? 아니 채널이 다르니까. 이쪽 저는 라디오니까. 몇 시에 하시죠? 오후 5시 10분부터 7시까지입니다. 5시부터 7시. 네. YTN. 네. 네.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해드려야죠. 네, 자,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자, 그리고 우리 JTBC 사장 꿈나무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제 꿈은 JTBC 사장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꿈은 50만 유튜버입니다. 장르만 여의도가 구독자 50만을 달성하기까지 2,7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본인 채널 열겠다는 약간 깜짝 놀랐네. 미치게 스멜이 났다가 싹 덮은 느낌인데. 2,700명 오늘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렇죠. 해버리지 뭐. 네. 하고 싶습니다. 네. 50만 유튜버. 연말 상여 나오나요, 그러면? 아닌데 그냥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그럼요. 그 정도는 2025 년에. 해줘야지. 50만 대단하네요. 에이, 뭘 대단해. 단독 채널이에요, JTBC. 아니 저 장르만 장르만 단독 네. 채널. 단독 채널. 따로 나가요 지금?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저희는 가기로 했습니다. 넘으면 저희 출연료도 좀 출연료도 영향 없지 않을걸요. 네. 전혀 별개의 사안이죠. 이런 사용자 마인드. 네, 인센티브 드려야지. 사장 되시겠네. 자 오늘 2,700명 갑니다. 네. 구독. 가자. 고맙습니다. 나이스. 예. 자, 그리고 쿠팡은 정보 유출된 게 3,000명이라고. 기습 발표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일단 그 그러니까요. 뉴스 좀 전해주시죠. 크리스마스인 어제 갑자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랍시고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자체 조사 결과를
지금 일단 예. 경찰도 조사 중이고 민간 합수단도 조사 중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봐라라고 결과를 내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유출자가 보안키를 취득해서 그 접근한 정보는 3,300만 개가 맞는데 실제로 저장된 정보는 그래서 유출된 정보는 3,000개밖에 안 된다. 라고 자기네가 숫자를 특정해서 발표를 했고 네. 그리고 뭐 다른 사람한테 이 데이터가 전송되지도 않았다, 뭐 추가 유출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어떻게 이렇게 확인을 했냐면 그 실제 유출자가 중국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중국에 가서 거기서 그 이제 그 뭐 해킹 같은 데 사용했던 개인 데스크톱 PC 뭐 맥북 에어 노트북 같은 거를 하천에 버렸대요. 그거를 자기네가 직접 회수를 했다라는 거죠. 잠수부 동원에서 중국에 가서 야. 그러니까 이게 쿠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 이제 언론의 취재에 한 바에 따르면 쿠팡이 직접 잠수부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네. 중국 하천에 버린 그 중국이구나, 증거물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포렌식하고 다 해보니까 실제 유출된 거는 3,000개밖에 안 돼라고 심지어 그-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를 네. 했어요. 노트북이 그 쿠팡 무슨 에코백? 에 담겨 있었대요. 쿠팡 에코백에 담은 걸 벽돌이랑 넣어서 하천에 버린 걸 잠수부를 투입해서 디테일해. 찾았는데 근데 네. 일단 이거 뭐가 됐든 간에 엄청난 핵심 증거물이잖아요. 경찰보다 먼저 쿠팡이 자체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거 뭐 발견을 자기들이 하는 것도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면 바로 경찰에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정보 공유를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좀 먼저 증거에 접근을 해서 포렌식까지 했고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의 발표 결과로 단독으로 발표한 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거는 합동조사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중국까지는 어떻게 그 컴퓨터가 로켓 배송으로 간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이게 어쨌든 사기업인데 이런 전 국민적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이 자체 조사해서 마치 그 경찰 조사처럼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참 자기들이 미국 회사라는 생각을 뼛속 깊이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미국 회사고 미국에서 우리를 많이 그래도 백업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중국 네. 가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거 중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긴. 아, 우리 남의 중국에도 나라 가서 막 그렇게 하면 안 중국에도 되잖아요. 경찰 조직이 있잖아. 네. 그렇죠. 수사 협조를 구하던지. 그냥 막 하는 거지. 뭐. 근데 쿠팡에서 김건희의 냄새가 납니다. 아 또 왜? 그래? 김건희의 냄새가 나요. 갑자기요? 또 오늘 왜 그래? 그 목걸이 있잖아요. 예. 서희건설. 예? 그때 뭐죠? 품이라고 나중에 뭐 얘기를 하면서 이 목걸이를 반클리프 목걸이를 그 오빠네 네. 그 장모 집에다가 갖다 놔서 그걸 발견되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네.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렇게 버렸잖아요. 또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네. 거의 쿠팡이 좀 그런 식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제멋대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발표가 3,000명이 이루어지는과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미국 쪽에 있는 전직 국가 안전 네, 네, 네. 보좌관과 그다음에 미 의회 쪽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뭐 탄압하고 있다. 이런 네. 식의 주장이 나오는 게 딱 맞아떨어져요. 네. 이게 짜고 치는 뭔가 고스톱 같은 느낌? 굉장히 아나무인격이라서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단히 심각하게 봐야 될 것 아주 같아요. 아나무인격인 기업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제모돔을 파는 느낌이에요. 쿠팡이 지금. 아니, 우리 미드 네. 시나리오는 이렇게 안 씁니다. 미드 시나리오는 그 넷플릭스 시나리오는. 근데 뭐 막장 중국 드라마 요즘 막 쇼폼으로 나오는 거면 이 정도 나올 줄 모르겠는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외부 전송 정황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냥 그건 이메일이고 USB로 그냥 따가지고 하드로 따가지고 그냥 다 보낸 거는 그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그런데 이걸 3천만 개를 갖다가 이메일로 누가 전송했겠어요? 사실 그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따로 어디 저장했으면 그만인 거고. 네. 하천이 어딘지 이거 황하강인지 뭐 양쯔강인지 뭐 무슨 강인지도 모르고 언제 여기를 만났다는 시점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가 없어요. 네. 육하원 측에 따른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일단 막으려고 뭐 하나 공시 띄운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이 더 많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뭐 신경 쓸 우리 정부가 이런 거 당연히 뭐 믿거나 아니면 참고할 필요도 없는 수준 아닌가 싶긴 한데 이 쿠팡의 이런 조사를
지금 우리 민간 합동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죠. 그렇죠. 합수단에는 정보 제공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찰은 유출자만 쫓고 있었고 합수단에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네. 경찰 쪽에만 이제 자료를 줬다, 정보를 줬다라고 하는 거고 뭐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쿠팡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어요. 네. 과기부뿐 아니고 국가안보실 그리고 외교부 까지 다 포함이 됐고 국정원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거고 쿠팡이 열심히 미국에 로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네. 그리고 좀 아까도 우리 소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미국에도 참 로비를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전직 무슨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네, 이런 국가안보보좌관.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쿠팡 편을 또 들면서 SNS에 뭐 글을 올리고 했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관계 잘 하려고 재조정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한국이 미국의 기술 기업을 겨냥해서 그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 쿠팡을 공격하는 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아니 미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 맞죠? 맞는데 네. 화가 나는 게요. 개인정보 유출이 미국에서도 엄중한 그 범죄예요. 아니 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리보다 더 많이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쿠팡은 참 이게 못해 먹은 게 한국에서 소비자들에게 다 돈 벌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노동자들 다 말하자면 부려먹으면서 매출을 올렸잖아요. 근데 책임지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대한민국 우롱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미국하고의 한미 통상 문제까지 거론할 정도까지 하면서 네. 이 쿠팡 이거 사실상 저는 이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 좀 대관 쪽으로는 돈 엄청 많이, 그러니까 로비하는데도 미국에서는 돈 뭐 수백억씩 쓰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사람 그렇게 고용해 가면서 대관 쪽으로는 엄청 돈 쓰는 것 같은데 그 지금 돈을 미국 현지에서 대관 직원 추가 채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좀 정보 보안은 이 보안에 차라리 썼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예. 그 김범인가 그분 김범서 범캠. 아, 벙킴 뭐 이름 벙킴이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하여튼 김범서 그분한테 조언을 옆에서 한다면 저는 한 5천억 정도 1조 정도 개인정보든 사회의 어떤 공헌을 하면서 내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자세를 좀 취하고 나오면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가지를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말씀한 대로 그 쇼폼 수준의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이거를 사건을 축소시키고 털어내려고 하는 게 네. 얼마나 이게 제멋대로인지 이건 이제 감정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네, 사실의 네, 네. 문제보다. 그때 뭐 무슨 자선 뭐 그 기부하는 것도 다 미국에다 했잖아요. 그 세금 한국, 혜택을 그러니까. 최대한 받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거의 내놓지 않고 미국에서만 그냥 다 범팀이 그래가지고 네. 또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대관이 뭐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래는 이제 관의 입장이 이거다. 규제 당국의 입장이 이거다. 이 정도는 너희가 해줘야 된다. 이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리드미컬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덥고 막 이렇게 어쨌든 하루만 빼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하는 그 약간 묻지마 되게 세련되지 못한 대관 업무를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 막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대관하듯이 네,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여서 어떻게든 우리 저 총수 김범석 좀 저 증인 출석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최 1차 목표인 것 같아요. 그쵸. 보면. 네, 오직 그거고 나머지에서 그러면 올해는 봐주는데 내년에는 그럼 이 정도라도 너희가 뭐 돈을 내놓든가 자체 정화를 하든가 규제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하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이 그냥 그때그때 막으면 된다라는 정도로 네. 그 사이에 본인은 등기이사 빼고 뭐 한국 쿠팡에서 이름 빼고 요것만 딱 하고 있는 방식이어서 되게 뭐랄까 C급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또 뭐 한 두어 달 지나서 뭐 쿠팡에서 무슨 쿠폰 같은 거 막 또 살포하고 또 쿠팡 플레이에서 뭐 무슨 중요한 스포츠 게임 또 중계하면 또 사람들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막 무관의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요건 우리 소비자들이 한번 힘을 보여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정부가 뭐 영업 정지가 됐든 그냥 뭐 몇십억 과징금 이런 걸로는 뭐 절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최소한 합니다. 김부각이라도 이제 장르만 여의도에서 구매하는 현명함이 좀 있어야 네. 되겠다.
쿠팡보다 싸고 질이 좋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도 넘어가 보죠. 네, 어제 성탄절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원래 본인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교회 그리고 이제 서울의 명동성당을 연달아 찾았어요. 네. 근데 이 계양구에 있는 이 교회에 갔을 때 뭐 김혜경 여사랑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는데 누가 동행을 했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주목이 되는 게 네. 이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다가올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이 개항을 출마설이 계속 좀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야권에서는 그 지역에다가 김남준 대변인 데려가서 인사시켜 주려는 거 아니냐,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남준 대변인은 어떻게 여기 출마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 소문이 용산에서부터 쭉 돌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네. 출마를 할 거라고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는 개항에. 게 어제 네. 그 교회에서 네. 확인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뭐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이게 선거 개입이다. 그런데 선거 개입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직 대변인이었고, 예,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포토존에서 물러나는 게 맞긴 한데 같이 앉았다는 것은 챙겨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 뭐 김남준 대변인의 경쟁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심 부러운 사람이 우리 당내에 있을 수는 있죠. 아. 국민의힘에서는 부러울 필요는 없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거를 뭐 자꾸 국민의힘이 뭐 선거 개입 하는데 상대가 아직 뭐 그렇게 정해진 것도 아니라서 선거 개입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정경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본인을 옆에서 뭐 싫으나 좋으나 뭐 어려울 때도 옆에 지켜줬던 김남준 대변인에 대해서 뭔가 지켜주는 것까지는 제가 뭐 비판하고 싶진 않으나 인천 계양을 생각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또 그쵸. 생각이 나요. 아. 제일 불편할 사람은 사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되기까지 자리에 인천 계양이라는 자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없었다면 네. 그게 가장 큰 정책 포인트거든요. 이거를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그 말하자면 더 할 수 있는 자리를 양보라기보다는 좀 마련해 주면서 정책 기반을 만들어서 대표가 되고 대통령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당내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느 정도 뭐 익스큐즈가 된 게 있나? 네. 라는 생각 정도 들게 하는 장면이었죠. 근데 송영길 대표는 일단 당이 다르고 그렇죠. 소나무당 아닙니까? 대표죠. 소나무당이고 지금도 이번 소나무당이신데. 그다음에 네. 2심에서 돈봉투 부분은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나왔지만 그 비영리 별도 단체 때문에 정치 후원금 때문에 유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본인이 본인을 구원하지 않는 한 네.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뭐 다른 논리 다 뻔하고 그냥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신상 필벌이 되게 확실한 쪽입니다. 네. 그건 되게 유명한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과도하게 변호인 출신들이 민정수석실에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몇몇 인사도 그런 부분에서 비판받을 부분이 있는데 김남준 대변인 입장에서는 뭐 평생에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아. 이렇게 네. 정리하시죠. 김남준 대변인은 본인 스스로 뭐 입장을 좀 밝혔나요? 그러니까 원래 김남준 대변인 페북을 진짜 잘 안 하거든요. 네. 간만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해가지고 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야권에서 선거 개입 우는설이 나온다. 내가 그날 담당 당직 대변인이어서 동행을 한 건데 그게 무슨 선거 개입이냐. 이렇게 글 올렸어요.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을 뻔했네. 아, 왜냐 2명 있잖아요, 2명. 2명이 강유정 번갈아 가면서 할 거 대변인. 아니에요. 네. 뭐 우연히 크리스마스 때 그럴 수는 있어도 나중에 분명히 공천 받을 걸로 저는 보이는데 네. 그럴 거면 자기가 당번을 역으로 바꾸는 게 낫죠. 여기 그러면- 안 간다고 해서 오해 소지를 좀 예, 줄이기 이 사람이 위해서라도. 후보되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빨리 이제 좀 어떻게 어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냥 뭐 입장 없다 이 정도로 했으면 어떨까. 아니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제 여기에 출마를 하고 또 나중에 선거운동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인지도도 높이고 하는 그런
마케팅 이 사진 쓸 수 있잖아요. 나중에 네. 계약 계란으로 가서.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확실히 좀 힘 실어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아유, 엄청난 거죠. 아니 그리고 개항에 안 가도 돼요. 대통령이 개항에 아무리 지역구라지만 네. 지금 오후에는 명동성당 갔잖아요. 그럼 그 전에 다른 뭐 대형 교회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시청 앞에 성공회 대성당이라든가 지금 그 개신교 중에서도 갈 데가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왜 인천 개항을 갔냐부터 이거는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힘 실어준 게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다 아니다 뭐 이제 선거 개입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이 다른 법 것 위반까지는 같은데. 아니지만 예. 그냥 성탄절 선물 받았으면 잘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지 여기다가 뭐 이해 못할 논리라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그리고 다른 앞서도- 지역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했을 때 해수부 관련해서 업무 보고 받고 했을 때 지금 이제 해수부 장관이 전재수 전 장관이 사퇴를 한 상황이잖아요. 차기 장관도 부산 지역에서 나와야 된다. 부산의 인재를 써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조금 야권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죠. 네. 아, 새로 생길 그러니까 새로 이제 뽑게 될 해수부 장관도 부산 지역 인재가 돼야 된다는 거는 어쨌든 부산 PK 지역의 어떤 여론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한 거 배려한 아니냐. 고려한 네. 발언이다라고. 근데 그건 좌한 해석 같아요. 예, 해수부가 부산 이전에서 해수부가 거기 간 거는 북구 항로 부분에 대한 수건, 네. 부산의 오랜 수건입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해결하려면 부산 출신이 가장 그 어떤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해수부 장관으로 가는 게 맞죠. 뭐 그래요? 선거까지 뭐 가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무리한 해석이 되죠. 아니 왜냐면 해양 전문가는 왜 안 돼? 그럼 해양 전문. 아니,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봐요. 이게 이 정책이라는 잘 것은 잘 보세요. 정치인들이 큰 어떤 그 맥락을 잡고 가는 것이지 해수부 장관이 박사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해수부 장관 돌이켜 보시면 네. 누가 있었어요? 김영춘 장관 있었죠. 네. 그분 부산 출신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분이 뭐 전문가입니까? 부산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하자면 해양 전문가라는 얘기잖아요. 해양에 대한 박시간 어떤 지식이 있어서 장관이 된 게 아니라 왜 해수부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산 출신들을 많이 등용하냐? 네. 그는 해수부의 가장 축이 되는 정책이 대한민국 지도에서는 부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네. 정책 해석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과기부 장관은 대전 연구단지 있으니까 그건 좀 대전 다른 사람이 그건 좀 다른 문제.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도 했고 네. 사실 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판 많거든요. 예를 들면 김성주 전 의원이 또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하잖아요. 네. 그 전주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반반이죠. 어떤 데는 전문가가 가고 어떤 네. 데는 지역 정치인이 정치인이 가고 이게 가고. 지금 대충 어느 정도 혼합이 됩니다. 저는 네. 뭐가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약간 의문인 것은 네. 예를 들면 서용주가 부산 지역 인재야. 예를 들면 예. 네. 부산 시장을 나가서 체급을 옮길까라고 생각했는데 해수부 장관 자리가 났네. 네. 아, 난 시장 안 할래. 아. 라고 할 수도 있잖아. 시장 선거 내가 나가면 지는데 부산 지역 인재 마음만 복잡해졌어요. 아. 표준관 일을 자리가 하기에. 늘어서.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는 이거를 나가고 진 사람을 열심히 당을 위해 한번 헌신한 사람.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전재수 장관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약하니까. 그리고 나서 장관을 가도 되는데 이거면 장관 갈래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부산 지역 인재라면. 그래서 뭐 그 고민 끝에 꼭 묘수인가 이게? 뭐 하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아우 너무 복잡해서 잘 못 알아듣겠고요. 그냥 이번 부산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또 세게 밀어주려는 발언으로 해석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좀 응.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뭐 지역이나 지직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또 이제 뭐 대전, 충남 이제 통합 도시 얘기할 때 또 훈식이형 땅 샀어요 얘기도 있었고 그런 거. 네, 그리고 이런 발언들과 함께 이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이제 한 16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대통령실 참모들 중에 한 몇 명이나 차출이 될 것인가. 많게는 두 자릿수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서영주 소장님이 손으로 숫자를 세시네요. 세고 누구누구예요? 누구예요? 뭐 알다시피 뭐 한 대략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어떻게 돼요? 일단 김병욱 정무비서관. 그렇죠. 성남. 네. 성남시장. 네. 예. 김남준 네. 대양 출마.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출신인지 아닌지 애매해진 건 이제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 여긴 좀 애매해졌죠. 아, 우상호, 네. 수석. 김남국은 못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아니요 민주당은 다 해요.
아이 설마. 아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안산에 다시.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다시 나온다고요? 모르죠. 뭐 아니 어쨌든 칭찬했잖아요. 이렇게 자기 희생 정신을 보여줬다고 민주당에서. 그 반응을 봐야지. 하여튼 강훈식 비서실장은 나올 거고 네. 김경수 위원장 나올 거고 네. 우상호 수석 왔다 갔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강원도. 대략 한 10명 정도를 보고 계신다 우리 서영주 소장님은. 그리고 뭐 각종 행정관급에서 구청장이나 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분들 저희가 이제 다 이렇게 꼽지는 못하겠지만 계시겠죠. 아무래도. 기초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꽤 있을 거라고. 네. 기초는 대략 한 2월 좀 지나가면 윤곽이 좀 나오겠죠? 1월 말이면 나올 이럴 거예요. 말이면 사퇴해야 돼. 해야죠. 사퇴 시한도 있잖아요. 네. 90일인가?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선거도 점점 네. 정치권에서 관심을 좀 갖게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 네. 한번 좀 가볼까요? 이 큰 틀에서 이제 사실 이제 처음에 나왔던 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쿠팡에 인사 뭐 외압을 넣었다, 뭐 혹은 뭐 대한항공으로부터 뭐 호텔 뭐 숙박권 특혜를 받았다, 공항 의전을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양상이 김병기 대 김병기 방에 있었던 전직 보좌관들의 일종의 뭐 폭로전, 네. 난타전 이런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요.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의원들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함과 동시에 본인 SNS에 글을 올렸죠. 그러면서 나 욕하고 다녔던 이 보좌관들 하는 짓 좀 봐요라고 하면서 이제 텔레그램 캡처를 올린 거잖아요. 네. 여의도 맛돌이란 방에 그 대화방 캡처본 내용을 보면 실제로 뭐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방하거나 김병기 원내대표의 가족을 비방하는 이제 그런 글들이 막 올라와 있었고 이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 잘랐던 거고 이렇게 됐던 거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텔레그램 캡처를 도대체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떻게 가질 수 있었지를 좀 궁금해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대화방 속에 있는 주인공인 보좌관들은 그거 좀 일종의 불법적인 루트를 얻은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얻었냐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방 막내 보좌 직원의 계정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그 안에 그 본인의 폰에 설치를 해가지고 캡처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우린 고발할 거다. 그럴 수가 그게 있나? 가능한가? 네. 해킹을 본인 인증 그것도 고도의 해킹을 해야 되거든요. 네. 고도의 해킹을 해야 돼요. 말씀한 대로 본인 인증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할 건 없습니다. 사실관계는 그건 법정 가서 가리시면 될 것 같고 정치적 평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병기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고 전직 보좌진들과 이런 설화에 지금 휩싸이고 있어요. 내용 자체도 그렇게 아주 뭐 좀 보기에 민망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 속살까지 앓던 보좌진들이었기 때문에 민망할 수 있죠. 누가 손해일까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훨씬 더 손해라고 봐요. 책임질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잘못의 부분은 법정 가서 하시고 그런 뭐 통비법이네 뭐 이게 어떤 불법적인 뭐 취득이네 만에 이 부분은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그 내용 자체가 누가 더 옳았는지는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판정이 됐을 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금 더 이 어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처신이 더 말하자면 송구함을 보여주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직 보좌진들의 감정적 대응도 저는 일부분 보이긴 하나 네. 전반적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내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출신이라는 것도 이런 뭐 보좌진들의 이런 텔레그램 같은 거를 취득한 데 있어서 의심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탁월하십니다. 네? 탁월하세요. 아니 그런 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 댓글들이 있어서. 진행을 많이 하시면 네. 느는구나. 논란이 거의 박나래 시급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갑질이 되더라고. 아니 그 수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상이 너무 심하고 네. 저는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원내대표 이거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처럼 하면 돼요. 다 하차했잖아요. 일단 추가로 불거진 의혹은 이제 지역구에 있는 병원 보람의 병원에서 네. 진료 특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 당시 이제 비서관이 병원 부원장한테 연락을 해서 사흘 뒤에 의원님 사모님이 뭐 안과 교수님께 진료받을 예정이 있다. 의원님이 신경 많이 쓰고 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실제로 이제 진료를 받았고 뭐 행정실장 병원 측 행정실장이 뭐 또 수행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네. 그리고 뭐 아들도 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뭐 진료 의뢰서 없어도 되고 뭐 순번 이런 거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가면 엄청 기다리고 당일 예약도 안 되고 하잖아요. 네. 뭐 다 오늘 진료 가능하게 해줬다. 뭐 이런 특혜 시비가 또 불거졌습니다. 네. 근데 그런 병원 같은데도 요즘 진짜 뭐 아는 사람 있다고 해주고 이런 거 진짜 그 없어. 청탁금지법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안 근데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증거가 딱 나와 버리니까 이거를 뭐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쿠팡 대표랑 뭐 이렇게 밥 먹은 거, 그다음에 칼호텔 로얄 스위트 제공받은 거, 그다음에 공항에서 의전 하여튼 가족들이 받은 거,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런 진료 특혜가 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제보가 나온 거고,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닐 가능성도 꽤 지금 네. 있는 거죠. 보좌진들이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당에서도 좀 쓴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자숙이 필요하다. 뭐 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쓴소리 했고, 오늘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고 첫 번째 기자회견 했거든요. 당연히 관련 질문 나왔는데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당대표로서 국민께 송구하고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계속 이제 수행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본인이 거취 표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원내대표직을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김병기 대표의 워딩만 봤을 때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참. 이게 그게 이해 충돌이 되면 안 돼. 그래서 평론을 할 때. 아니 이해 충돌이 아니라 너무 지금 좀 곤란하죠. 힘든 질문을 하면 이해 어떡해. 충돌이 해야지 아니라 뭐 어떻게? 사실 그동안 김병기 원내대표가 해왔던 결정들은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이제 당내에서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당대표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자숙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나오면 여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버틴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빨리 시간 오래 끌면 끌수록 계속해서 깨진 유리창에는 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김에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친명대 친청의 갈등의 한 모습으로 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과도한 그건 좀 어떤, 과도한 해석이고. 소설 같고요. 네. 현상 자체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문진석 수석 부대표를 그대로 유임시켰던 부분들부터 그 전에 이제 뭐 뉴스타파하고 좀 싸웠던 부분들부터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겠으나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네. 집권여당의 원내 지도부의 전체의 이미지가 계속 훼손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 사실상은 잠깐 내려놓고 나서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 있다면 그걸 털고 가는 게 순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뭐 당을 달리하는 분이긴 하지만 이 정도 의혹을 갖고 있는 분이 서울에서 3선을 하고 있고 170석 갖고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합니다. 이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개인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갖고 본인이 원내대표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밝혀져서 문제가 있고 본인을 비난하는 보좌 직원의 대화 내용을 아예 그냥 공개하면서 네. 그 사람들이 쓴 용어가 나쁘니까 또 그 상황 판단이 안 좋으니까 나에 대한 공격을 좀 더 희석시키기 위해서 네. 이런 행동들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자기 얼굴이 침뱉기예요. 본인하고 계속 일을 했던 보좌 직원이 어떻게 잘못돼서 나갔길래 이렇게까지 하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원내대표 자리 유지하려고 이렇게까지 뭔가 버티게 한다는 건 이분이 정말 이 권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심하다. 나온 의혹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병원 가서 대접받고 싶고 의전 우리 며느리 공항 가서 손자랑 같이 그렇게 하는 거 네. 원하고 이런 거 다 몇십 년 전에 그냥 끝났을 얘기들 이거는 아닙니까? 보좌관들이 이렇게 깐다고 해서 희석될 문제가 아니다.
근데 게 윤희석 대변인님은 윤희석 세게 대변인님. 비판을 하셨지만 이게 뭐예요 근데 도대체? 막상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혜의혹에 대해서 왜 별로 말을 공격을 못해요? 별로 안 그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서정욱 변호사한테도 물어봤어요. 네. 네. 자기도 답답하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뭐 생겨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길을 비켜줬다면서요. 뭐 기자들이 근데 이렇게 여야 막아내고. 막론하고 여야 막론하고 미운정고 뭐야? 여야 막론. 어쨌든 김병기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막론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지금 서영주 대변인 얘기하려다 네. 말려다 하려다 아 그래요? 미안해요. 지금 저못 예를 들었어요. 들면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가 배우자분 뭐 기차 뭐 표 끊는 것도 보좌진이 했고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예. 옛날에, 그러니까 예, 얼마나 비일비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들도 내가 뭐 나만 그랬어, 아까지 이거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관문에 물 페트병 배송하면 집안에 드리는 것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변기 청소도 시키고 변기요? 강선우 그거는 이제 뭐 아, 변기, 이제 특이한 변기. 특이한 변기. 경우고. 변기. 변기 어쨌든 말고 그런 변기. 맥락이지만 정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연내 오늘 지금 그 정청래 대표도 100일 때는 못하던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네. 핵심 워딩은 뭐 잡혀요 지금 국민께 죄송하다 김병기 원내대표 이렇게 지금 워딩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빨리 이제 본인이 그냥 당을 위해서라도 연내 결단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었는데 뭐 친명대 친청 갈등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이 사안을 두고 이거는 대통령실과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의 3자 간의 균열이 엿보이는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그 오바예요. 그거는 그냥 막 그 끼워 맞추기 하는 제가 것이고요. 봐도 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논리 구조가 전혀 안 맞고 이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보좌진들과의 갈등 속에서 이게 계속 불거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만 보는 게 순전히 맞는 것 같고 네. 제가 여야 막론하고 이걸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정치개혁의 소재로 삼아라. 제가 보좌관 생활 오래 했잖아요. 네. 뭐 저는 할 말이 없겠어요. 이게 보는 시각이에요. 보는 시각. 네. 나쁘게 감정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하나 자체도 네. 이건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 아니면 이거는 어떤 이 사람이 나에게 갑질해서 한 거.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기꺼이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감정이 틀어지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주당의 예전에 오랫동안 보좌관 했던 사람의 하나로서 의원과 보좌진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지적 관계를 예전에는 시작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인지 제가 특정할 수는 없겠으나 저도 체득한 거는 의원과 보좌진이 국민의힘이 좀 그런 풍토였거든요. 그냥 상하 관계였어요. 그렇게 변했어요. 민주당은 예전에 동지 관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어떤 이런 문제로 강선우 전 네, 후보 네, 네. 지금 의원이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쏟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동지로 대한다면 이런 일들이 없을 건데 그것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옛날로 좋겠다. 치면 이제 김현지, 이재명 맞담배 피던 시절 동지적 관계라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거기서 그게 나와. 아니 그거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국민의힘 시각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저희 실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좌관과 예. 의원이 같이 맞담배를 하냐? 예. 근데 네. 그거는 충분히 어셉트가 되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은 문화가 옛날에 이제 달랐는데. 의원실 안에서 흡연이 가능할 때 보좌진들이 의원 없을 때 안에 가서 의원실 안에 그 더 큰 방이 있잖아요. 네. 의원 방에. 의원 방에 가서 담배 피고 이런 게 네. 예전에 이제 그냥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없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있을 때도 같이 했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좀 덮어주려고 했죠. 민주당은 진짜 그랬구나. 네. 옛날에 그랬죠. 그럼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풍토가 점점 많이 거의 사라졌다.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그 소입니다. 네, 여튼 그런 좀 과한 해석은 하지 말고 일단 요거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좀 개인적인 문제로 그 좀 안에 그 봐야 의원실의 되겠다.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의원들 되면 진짜 그렇게 기업들에서도 막 이것저것 주려고 그러고 달라고 하면 그냥 기업들은 이렇게 막 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많아요. 여전히.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기업은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로비라는 게 저 법제화돼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대관이라는 명목 하에 예. 뭔가라도 하나를 이렇게 좀 해줘야만 이게 나중에 어떤 입법이라든지 본인들의 어떤 민원들이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죠. 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기업들로서는 큰 부담은 아닐 테니까.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그 영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누구나 다 제가 하니까.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고등학교 선배님이 언론사 출신인데 모기업 대관에 갔어요. 네.
같이 술을 먹었는데 네. 안 친한 사람들만 뭐 부탁을 하고 친했던 애들은 부담 준다고 아무 부탁을 안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네네. 또 대관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느 의원 저 누군지 까먹었는데 누구더라 사위인가 뭐 누군가가 여의도에 식당을 한대요. 네. 그럼 거기 가서 그렇게 또 선결제들을 많이 하신다네. 아, 대관 다양한 방식으로 한두 개 생활을 아닌데 해서. 뭘 아 그래 많아요? 아 저는 잘 많죠. 모르니까. 왜냐면 제가 예전에 소속된 정당에서는 그런 거랑 거리가 좀 먼 정당이라. 지금 법사위에 계신 어느 분 따님 뭐 어디 가갖고 뭐 했다 이 문제도 있었잖아요. 어디 가서 뭐 했다가 뭐예요? 따님이 연 이태리 식당에 네. 뭐 그 기억나지 않아요? 그것도 있었고, 뭐 예전에 이철규 의원 아들이 또 그 실명이 나오네. 네, 식당도 하고. 근데 철규 의원이구나. 이 정치판이 꼭 이렇게 그건 우리가 아들. 안 좋은 부분만 우리가 보는데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많아요. 네. 제가 아는 의원 자체 의원분인데 삼선하시고 그만두고 지금 국회에서 중요한 직책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그 기관하고 밥을 먹고 나서 기념품이라고 받아보면 그 가격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3만 원 이상이다면 돌려보내요. 예. 그분은 실명 밝혀도 되죠. 그렇게- 김민기 사무총장. 그렇게까지 아주 철저하게 하는 분들 많이 있다. 사실은 그런 게 원래는 정상인 그래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네. 뉴스가 되려면 안 그런 분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네. 몇몇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어. 오인될 수가 있어서 정치적인 불신이 더 높아지는 아니 근데 약간 전 것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세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세게 못하는 게 본인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뭐썩 좋지는 않으니까 뭐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 제 하거든요. 생각은 그래요. 지금 네. 당이 지금 기력을 아직 못 찾아서 내부에 힘을 쏟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저희 당은 그러기에는 선수가 낮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의석수도 원래 적고 그래서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그런가요?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여당에 대해서 공격할 만한 지금 태세를 못 갖추고 있어가지고 저도 참 아쉬워요. 이런 걸 어찌 보면 세게 굉장히 공격을 해야지.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게다가 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오랜만에 여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권력 분열이야. 이거 권력 비리지. 무슨 비리까지는 아니고 비리지 이게 뭐야? 이제 이게.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요.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와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해 본 걸가 38만 원 그 할 때 다른 의원들 있어요. 다른 의원들. 그건 권력 다툼이네. 그러니까 국토위에 다른 의원들도 다 대한항공에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다 받았다라. 이제 그 가면 이제 막장 드라마가 이제 왜 되는 나만 거예요. 갖고 그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회사 내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38만 그럼. 원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가 딱 했을 때는 76만 원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나쁜 맘 먹고 뇌물을 원가 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파는 거를 줬어. 그럼 뇌물이 100만 원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뇌물이라고까지는 제가 예를 얘기 안 들어 예. 했죠. 500만 원짜리 명품백 뭐 원가 한 100만 원도 그러니까 안 하겠지. 원가 계산을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회계 기준을 바꿔가지고 내부 회계 기준을 자기가 자기하게 적용하는 거야.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 이 정도 하고요. 네, 다음 뉴스는 속보를 어디입니까? 하나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구형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오늘 1심 결심 공판 날이었는데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10년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체포 방해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징역 5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해서 3년,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그 계엄 사후 선포문 같은 네네네. 거 있잖아요. 그거 징역 2년에서 총 징역 10년을 특검팀이 구형을 했습니다. 요거는 뒤에 나올 더 센 거는 이제 따로 나오겠지만 네네네. 그 전에 조금 어찌 보면 하여튼 이 사람에겐 매우 자잘한 혐의들인 거죠. 네, 그게 모여서 10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네. 체포방해 혐의, 국무위원들 못 들어오게 한 혐의, 네. 비어폰기로 삭제한 거, 그다음에 외신한테 이거 허위로 계엄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공표했던 거 그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네. 지금 징역 10년이 구형된 거예요.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윤석열 10년 하면서 많이 좀 놀라시는데 네. 요거는 이제 메인 아니죠. 메인 이슈는 아니고 메인 이슈 아니고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네. 첫 번째 구형입니다. 네. 에피타이저로 10년입니다 지금. 네. 네. 이거는. 놀라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관련된 뭐 재판 관련 뉴스들이 또 몇 개 있죠.
요거 바로 넘어가나요? 아, 10년? 부역량에 대한 평가. 뭐 딱히 네. 네. 이거보다 적게 나오겠죠 선고는. 네. 사실 이건 핵심은 1월 18일 전에 구속. 선고를 해서 네. 구속이 아마 이어질 것이다. 그쵸. 그게 제일 관심사 포인트고. 네. 사실 더 관심사는 사실 내란 재판 메인판이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건 네. 뭐 그냥. 일단 요 재판 선고일은 예정되어 있죠. 1월 16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계엄의 설계자로 지목이 됐던 노상원 수첩의 주인공 노상원이 그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습 방안으로 3단계 대응 방안을 수립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이 됐습니다. 양반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한 보니까. 사람입니다. 계획이 와. 계획이 다 네, 소개 좀 있었던 해주시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12월 4일 지난해 12월 4일에 이제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나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 노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다 망했어. 애들 다 철수시켰어. 이거 다 내 탓인 것 같아. 어떻게 수습 큰일 났어. 어떻게? 예.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이렇게 수습하십시오라고 3단계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줬다는 겁니다. 뭐 네. 제갈량 아니에요? 네. 노갈량. 1단계, 예. 1단계 탄핵이 되면 안 된다. 탄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사과 기자회견 해야 된다. 아. 사과 탄핵을 기자회견 막기 해라. 위해서 일단 네. 1단계. 그리고 2단계 어쨌든 탄핵 표결이 들어갈 텐데 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되니까 한동훈 불러다가 표 단속을 시켜라. 그리고 3단계. 그래서 대통령직 유지하면서 김용현 당신이 1심 재판을 받게 되면 결국 윤석열이 너를 사면해 줄 것이다. 요렇게 3단계 플랜을 짰다는 어쨌든 거죠. 1심에서 그러니까 네가 좀 책임을 지고 네. 김용현 당신이 저 빵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1심 나오고 나서 그거 저 항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형 확정되면 그러면 이제 사면. 윤석열이 어쨌든 대통령직 유지한 상황에서 사면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끝난다. 노상원 네. 계획이 절반 이상은 됐어요. 그렇죠. 시도가 됐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되면 안 된다 해서 12월 7일 날 탄핵이 안 됐죠. 첫 번째 탄핵이 안 됐죠. 그리고 한동훈 당시 대표를 만났어요. 음.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공동으로 뭔가 정부를 하고 전의는 하야할 것처럼 하야가 아니라 뭐 손을 뗄 것처럼 하면서 1차 탄핵이 딱 무산이 되니까 안심하고 12월 12일 날 말이야 뭐 내 계엄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야 하다가 이제 그러다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이거는 내란에 대한 고백이다 하면서 자백이라고 그랬죠. 자백이라 하면서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14일 날 12월 14일 날 탄핵이 통과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급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너무 급해요. 그 윤석열이 그러니까 7일 날 탄핵이 안 되니까 노상원 말대로 되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동훈 불러 설득하니까 되네. 네. 그러니까 한덕수하고 좀 하라니까 또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기분이 또 좋아가지고 아유. 말을 하다가 그게, 결국에 이제 탄핵이 돼버린 거지.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뭐 급한 것도 있겠지만 네. 일단 민주당과 기타 당시 야당의 표를 합쳐도 200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만 본인 뜻에 맞춰주면 탄핵안은 계속 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이제 탄핵안이 나올 텐데 7일 날 1차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안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탄핵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고 2차 탄핵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될 거로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뭐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다든지 국방부 장관을 새로 임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사령관들 계엄에 참여한 사령관들에 대한 해임도 늦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분의 생각이 절대 약속한 것처럼 지도부에 네. 뭐 임기를 당에 맡긴다든지 이런 것과 거리가 멀다. 네. 그러면서 당에서 이 탄핵안을 맡기가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도 예를 들어 뭐 한동훈 대표나 그 생각이 비슷한 분들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들이 그래도 탄핵을 2차 탄핵도 막고 있었을지 모르는 3차 탄핵도 막았으면 적어도 조기 대선까지는 안 가지 않았냐.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는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하자. 요번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벌자. 뭐 이런 논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었어도 그때 어떻게든 바짝 엎드려 갖고 어떻게든 탄핵을 막았으면 그림은 굉장히 달라졌을 텐데 참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해야죠, 제가. 그리고 뭐 나라를 위해서는 뭐 잘된 일이긴 합니다만
참 정말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저희가 여당에서 야당이 되고 지금 이 꼴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어쨌든 두 개인데 지각 있는 보수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다행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나 윤석열 대통령 때나 사실은 뭐 민주당이나 소수정당 의석만으로 탄핵이 될 수 없었는데 그래도 한국의 민주주의 정체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해준 분들이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나 윤석열 대통령 때나 약간 지각 있는 보수의 첫 번째는 탄핵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옵션은 질서 있는 퇴진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개헌 났을 때 다 박근혜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수용하지 않아서 그 사탄이 났다. 네. 이번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 거기서 이제 플랜을 수용을 안 한 거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거기서 이제 보수 입장에서 보면 한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틸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없던 일처럼 넘어가는데 거기서 지각 있는 보수가 이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탄핵 표결에 찬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는 뭐 그때 지각 있는 보수, 양심 있는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질서 있는 퇴진이 플랜 A였다는 것까지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개인적으로. 근데 늘 봐도 그렇지만 참 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네. 왜 저러지? 예를 들면 예, 그건 좀 아직은 이해는 안 가죠. 네. 그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체포방해 재판에서 이제 검찰 10년 구형했던 얘기하면서 네. 에피타이저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자꾸 이제 메인 디시가 자꾸 늦어져요.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그 직위원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이 내란 메인 재판이 그 윤석열이 하고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재판 중에 지금 1심 선고 예상 시점이 가장 늦은 상황이거든요. 다른 건 다 뭐 1월 중순 또는 말인데 요 재판부에서 하는 것만 지금 한 2월 넘어갈 걸로 지금 그러겠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직위원 판사가 약간 뭐 국회 탓을 하는 것 같은 발언을 법정에서 했거든요. 요거 잠깐 들어볼게요. 네. 그 국회에서 이제 법률을 이렇게 좋은 의도로 아마 만드셨겠지만 그 법률 때문에 지금 문제가 중계를 해야 되는 법정을 못 찾아요. 지금 법정을. 사건들은 엄청 많은데 다 지금 중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못 찾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금 휴정기 때 하는 거거든요. 네.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참 증인 신문하느라 네. 추가기일을 하나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관련해서. 근데 지금 1월부터 법원은 휴정기인데 어쨌든 우리 재판은 중계를 해야 되니까 중계 법정을 찾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다 꽉 찼어. 그래서 남들 쉬는 1월 휴정기 때도 재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재판이 늦어지는 건 아니네요. 아니에요. 휴정기 네, 때 하긴 재판을 하는데.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지금 항의하는 거겠죠. 왜 휴정기인데 재판을 하냐라고 그렇겠지. 하니까 네. 직위원 부전 판사 입장에서는 왜 하는지를 얘기해 준 거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뭐 약간 애매한데 누가 보기에 따라서는 네. 어쨌든 이거는 2월에 그 뭐지 설 연휴가 있잖아요. 그때 열심히 쓰겠죠. 네. 그래서 2월에 그 저기 인사 나기 전에 선고하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직위원 재판관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어. 이게 뭐 지금 요 발언만 봐서는 어쨌든 추가기 휴정기에 잡아서 가니까 요 자체는 지연이 아닌데 여태까지 사실 이 정도의 중대한 사건에 휴정기 때 다 쉬고 하는 그런 재판부가 없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그냥 해왔잖아요. 다른 재판부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직위원 재판부 여름휴가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해도 될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휴정기고 뭐고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아, 그러네. 보수에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한가할 때냐, 이렇게.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보수에게 항변하는 건데 굳이 할 필요 없는 얘기. 메인 디시라고 하시면 늦어져요. 에피타이저가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그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 메인 디시 무조건 뒤에 나오는 거야. 근데 아까 에피타이저 그 제가 웃은 거예요. 그렇죠? 직위원 판사는 이번 재판을 마지막으로 네. 계속 법원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 내부적으로 인사에 불이익은 없겠으나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위원 판사의 어떤 그런 뭐 판사로서의 그런 무게감을 인정할까요? 저는 이미 이 중계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판사로서 인정 못 받는 그런 것 말씀 하실 수 같아서 있는데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래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더 인정을 못 받아서 변호사 업계에서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월급 나오는 판사를 계속 할 수 차라리 있으니까. 변호인 활동이 그러니까 차라리 식품보건 쪽에서 변호사 전문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그 재판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레큐레이션식으로 할 수 있어서 판사를 더 아주 뭐 이렇게 아니죠. 행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변호사 되면 레크레이션 진행 못 할 걸요, 그죠? 못하죠. 네, 판사가 판소가 있는 뭐 깍듯하게. 안 돼. 어떻게 진행? 변호인 퇴정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기현 판사는 이번 재판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오히려 이제 김준우 변호사님은 판사를 오히려 더 꽉 붙잡고 있을 거란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고. 네. 공무원이니까. 네. 자 그리고 네, 국민의힘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 24시간 넘게 필리버스터 한 거는 참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뭐 격려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서 손 내민 한동훈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가 내민 손은 잡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이거 들어볼게요. 그 필리버스터의 절박함 그리고 필리버스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제 저건 그거잖아요. 뭐 필리버스터 그건 내가 잘한 거니까 좋게 평가했겠지 뭐. 끝.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약간 뭐- 시큰둥. 네, 오늘 아침에 네. 이제 당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무슨 도봉구에서 뭐 약간 미화봉사 같은 거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한동훈 대표도 손 내밀고 또 이준석 대표랑 선거연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수에서 좀 큰 틀의 연합이 이루어지나요? 라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런 뭐 한동훈 이준석과 연대는 시기상조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일단 당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쇄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요즘에 뭐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뭐 이런 네. 연합설 같은 것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아니, 일단은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는 저희 당원이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는 밖에 다른 당을 하고 계신 분이고 그 연대라는 얘기를 쓰는 그 동렬해 놓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의 거리는 이준석 대표랑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행위도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름을 또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쉽죠.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손을 내밀었다면 내민 거고 좀 그래도 이 상황에서 우리끼리 좀 더 갈등을 깊어지게 하는 상황까지 가지 말자는 적어도 그런 의미의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가 뭐 전혀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아니, 근데 거절을 했다고 손을 보시면 지금 왜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2월 빨리 보는 분들은 뭐 연말이면 장동혁 물러난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그런 하셨는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힘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이제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아 지금 공격할 때인데 계속 공격을 해야지. 네. 거기서 갑자기 그건 잘했냐고 공격하러 멈춰주면 되느냐 뭐 이 얘기인데요. 네. 당 내부 또는 이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당을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발 좀 그만 싸우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 생각하는 거를 보면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보면은 뭐든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것을 보시기 싫어하는 게 1번이란 말이에요. 제가 다 알겠는데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린 거 알겠는데 너무 시끄럽다. 너무 싸운다. 지금 그럴 때냐. 이재명 정권 저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 뭐하냐. 이 지적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걸 저희들은 더 크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대표가 장동혁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평가한 거는 저는 높이 평가해요. 반대가 많았겠죠. 분명히 왜 그러냐고 할 수 네.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은 장 대표한테 간 거예요. 근데 장 대표가 지금 공을 경기장 안으로 다시 차주기를 원하는데 네. 관중석으로 찬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지아 의원이 이제 친한계 쪽에 입을 좀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뭐 윤희석 대변인도 있지만. 근데 동지가 되자는 거다. 노고를 취한 거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지라는 건 뜻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무슨 뜻을 같이 하려고 그러죠? 장동혁 대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뜻을 같이 하겠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 추구하는 바의 뜻을 같이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 맥락이 이재명 정부와 싸우겠다? 집안부터 정리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안 정리에 대한 부분들은 없이 그냥 쉰 나물에 그냥 밥만 얹어놓으면 이거를 마치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는 그래도 아직 돌리지 않은 햇반 같은 존재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이게 돌리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쉰 나물에다가 그 햇반을 넣어버리면 밥도 못 먹고 나물도 못 먹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나물을 이거 다 덜어내서 새로 바꿔야 되는데 네. 그걸 바꿔라. 그럼 내가 비벼줄게.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다
그것도 절미하고 네. 동지가 되자 노고에 취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들어오는 건지에 대해서 한참을 저도 분석을 하지만 이거는 한 전 대표에겐 별로 좋은 아니면 혹시 그럴 수 있지 메시지는 않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둘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이였는데 하나의 적을도 같이 막 싸우다 보면 없던 정이 생기다든지. 아니 그 정은 생길 수 있는데 네. 같이 버무려지는 순간 네. 못 먹는다니까요. 지방선거를 이게 앞두고 그거 중요한 그- 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한지아 의원이 얘기한 거는 그 질문 맥락을 쭉 다 들으셨어야 돼요. 전 다 들었는데 네. 과거에는 같이 활동하지 않았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장도혁 대표 어떤 사람이 이걸 다 알고 또 서로 일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다시 하자. 왜 뜻이 같은 부분이 없겠어요. 100이면 100 다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야당으로서 정체성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길이 같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이 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는 정말로 야구 경기 해설가 같은 말씀이시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그냥 보입니다. 저는 네. 보수 분열의 책임을 나중에 누가 덮어 쓸 거냐. 예. 거기에 따른 그 안배 아니냐, 안배적 발언 아니냐. 먼저 손 내민 건 우리였다. 어쨌든 우리는 같이 하려고 했다. 라고 하는 부분 정도로 보이지. 이렇게 콕 집어서 아니 근데 자꾸 얘기를 해. 아주 친한 게 뭐 한지아 아니면 뭐 윤희석 대변인도 네.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 약간 힘 빠지거나 화나거나 그런 마음이 있긴 있죠. 제가요? 뭐 김종혁 전 최고도 손 지금 내밀라고 건의한 당사자 아니요? 제가? 추측이에요. 질문이. 저는 솔직히 그 메시지 내는 거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반대하실 것 같아. 그 자체로 의미는 있는데 필리버스터 내용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그걸 근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분명히 권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다른 분이 친한 게 아닌 분들이라도 예. 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가자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친한 게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내가 만약 친한 게 뭐 어떤 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좀 힘 빠지거나 아니면 약간 화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한테 손을 내미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 자체가 멀리 봐야죠. 멀리 봐야 돼요. 그때 벌써 이런 반응 오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공을 절로 차버렸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차야 이제 되는데. 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뒷걸음치는 모습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국민의힘이요. 지방선거 코앞이고요. 사실 저는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윤희석 대변인이 내용을 좀 보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노고를 칭찬했지 내용을 봤었을까? 과연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한 내용을 들었을까? 그러면 노고를 취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윤석열도 노고를 취할 수 있죠. 그도 12월 3일 날 얼마나 많은 그 공을 들였습니까? 군대도 동원해야 되고 몇 개월간 준비해야 되고. 에이, 아니 예를 들면 그건 극단적으로 너무- 아니 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노고라는 것들이 어느 수준의 노고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 24시간 서 예. 있는 노고를 취한 건지 정말 그 내용에도 동감해서 노고를 취한 건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추구하는 바를 저 스스로도 모르겠는데 네.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있을까? 야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참여해서 한국 신기록 세운 거까지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병기 원내대표도 노고를 취해야 돼요. 많이 했잖아요. 잘 싸우십시오. 보도량이 엄청 나왔잖아요. 그건 노고를 취한 사람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억지잖아,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노고를 취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취하기가 아 매우 배고프네 어려운 이거. 네, 타임이 되지 상황인데. 않았어요? 요건 이제 부각입니다. 부각. 이거 저희- 부각시켜야 되네. 이거. 예, 부각이고요. 저는 이미 다 부각을 벌써 먹었어요. 드셨고.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예. 절반 먹었어요. 예, 김부각, 호박부각, 뭐 다양한 부각들 저희가 전에도 한두 번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정말 바삭함은 이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이상 바삭한 것들은 저는 이제 보지 못했고 건강한 바삭함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카세 명품 부각인데 당연히 무색소, 당연히 무향료, 당연히 무 MSG에 무보존료까지 쓸데없는 거 몸에 안 좋은 건 다 빼버렸고요. 국내산 100% 부각 명인이 직접 만드는 명품 부각이 4종이 있습니다. 김, 연근, 다시마, 호박 그리고 안주로 좋은 또 4종이 있어요. 황금어포, 황태, 노란고구마, 자색고구마. 요거 이제
네 개가 좀 가격이 다른데 김, 연근, 다시마, 호박 요거는 이제 250g에 15,900원. 그다음에 황금오퍼, 황태, 노란 고구마, 자색 고구마는 250g에 9,900원. 9,900원. 예, 다양하게. 그래? 지금 톡이 왔는데 배우자분한테 저희 배우자분께서 부각 좀 챙겨오라고. 그거 들고 사서 와요. 드세요. 그래도 사랑받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모니터링도 하고. 애청자 아니 자꾸 뭐가 와. 제가 사겠습니다. 워낙 이제 맛있기 때문에 주문하세요. 참기가 어렵죠 이게. 이거 저희가 저는 네. 갤럭시 탭을 포기했어요. 부각 때문에. 별로하지 않습니다. 너무 못 맞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각이 좋다. 너무 그만큼 너무 스포일러 맛있었어.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거 이제 그거 안 12월 되지. 말에 12월 31일에 그 내용은 왜 나가고요. 그래? 여하튼 요게 맛있다는 건 허위 조작 정보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징역을 안 가겠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문제가 좀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사실 적시에 의한 판매 증가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손해 볼 게 없어요. 이렇게 네. 맛있는 거 사서. 그렇잖아요. 네, 오리카세. 요거 영상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화 주문도 됩니다. 070-4866-2789. 왜냐하면 또 링크 따라 들어가기 귀찮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상은 봐야 되는데 이거 링크 눌렀다 또 그 해당 링크 옮겨가느라고 영상을 못 보시니까 위에 링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링크 따라 들어가셔서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영화 보면서 네. 이게 저녁에 드시면은 살찔 최고죠. 염려도 좀 덜하고. 팝콘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죠. 카라멜 팝콘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럼. 자, 부각으로 맛있게 술안주 또 영화 친구로서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